뉴스쇼 화제 인터뷰 오랜만에 수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를 전망하는 분이죠. 데이터 분석가이자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작가와 함께합니다. 과거에 출연하셨을 때 한국 사회의 키워드로 혼자, 홀로, 셀프 이걸 꼽으셨어요. 일도 혼자, 밥도 혼자, 취미도 혼자, 뭐 이런 혼자하는 시대가 됐다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그 혼자라는 개념이 가족, 가정으로까지 확대된 핵개인의 시대가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네요. 핵개인? 이게 무슨 말일까요? 출간이 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죠. 핵개인의 시대. 송기령 작가 오늘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를 데이터 분석가이자 마인드마이너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소개를 해달라고 송 작가님이 요청하셨다면서요. 네네네. 아니 마인드마이너가 뭐예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공부를 골똘히 고민해 보니까 예.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캐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이거는 마인드를 캐고 있으니까 마음을 캐는 광부구나. 그래서 마인드마이너라 지어본 겁니다. 그렇군요. 마음을 캐는 심리를 캐는 광부 송기령 작가. 아니 그나저나 벌써 1년 반 전에 출연하셨을 때 출연하셨던 거더라고요. 제가 그때를 좀 들여다보니까 혼자, 홀로, 셀프가 이 시대의 키워드다. 이게 중요하다. 이 부분은 엄청 강조하셨었어요. 근데 1년 반이 흐른 지금은 핵개인이다. 핵개인. 홀로와 핵개인은 뭐가 다릅니까? 홀로가 물리적으로 나 혼자 결정을 하기 전에 생활하는 것들을 도모하거나 혹은 그걸 돕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진 거였다면 지금은 그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독립적으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성장하는 것들이 관찰된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행위로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내 마음속에서 자립하고 그를 기반으로 본인의 삶을 결정하겠다는 부분들이 이제 계속 확장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어떻게 명칭을 붙여야 될지를 고민하다가 이제 핵개인이라는 단어를 이제 고르게 된 거죠. 말이 사실은 낯설어요. 핵개인. 사실 핵개인은 핵가족은 좀 익숙하실 거예요. 핵가족은 익숙하죠. 네, 핵가족은 미국의 인류학자였던 G.P. 머독 선생님께서 1950년대에 만드신 말이에요. 3대 가족이 이제 인간이 보통 60세를 넘기니까 일반적인데 도시화 산업화가 됨에 따라서 이제 분가가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없이 자라는 친구들이 생기게 되죠. 그렇죠. 근데 그런 가족들을 2대 가족이라고 부르고 더 이상 못 쪼개지니까 그거를 뉴클리어 패밀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한국은 그걸 1970년대부터 우리가 배웠죠. 이유가 한국은 70년대부터 산업화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지역에 살고 계시다가 드디어 일거리가 도시로 몰리니까 그때 이제 다 올라오셨죠. 상경한 거고요. 거기에 따른 우리의 풍습이 새로 생긴 건 귀성이에요. 귀성. 예, 그렇죠, 추석 때 그렇죠. 이제 바리바리 싸가지고 고향 내려가고. 그다음에 기차표 끊어가지고 가던 그런 일들이었는데요. 예. 그 전까지는 안 그랬었고 그냥 옆집에 혹은 우리 집에 계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도시로 올라온 사람들이 이대로 살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제 핵가족이라고 배운 거죠. 그렇죠. 근데 요즘은 이제 핵가족이란 말을 잘 안 써요. 거의 다 핵가족이죠. 그렇죠. 이제는 그때 신기했던 것들이 일반화가 된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혼자 살거나 혹은 혼자의 삶을 도모하는 분들이 늘림에 따라서 그런 분들을 칭하는 단어가 없길래 그러면 뉴클리어 패밀리에서 뉴클리어 인디비주얼 핵개인을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핵가족처럼 네. 핵개인이 이제 등장했다. 그 전에 이제 뉴스쇼에서 이러셨어요. 코로나를 겪은 이후에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혼자가 편하다는 걸 알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는데 이제 이런 걸 넘어서 이제는 그럼 어떤 시대가 왔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물리적으로 떨어지는 거를 처음으로 해본 거죠. 할 수 없이. 예를 들어서 출근 그러면 당연히 모여야 되는 건데 이젠 그렇지가 않고 원격 근무라든지 재택 근무라든지 이제 그런 걸 도모해 본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알게 된 게 뭐였냐면 이게 되네. 이게 되네. 이걸 알게 된 맞아요. 거예요. 재택근무하니까 되네. 예, 그래서 회사가 돌아가네. 심지어 어떤 기업은 실적이 좋아졌대요.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당연히 와야 되는 게 아니라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고요. 마찬가지로 최근에 일어난 일들인데 예전 같았으면 결혼 전 분가라는 건 좀 금기되거나 혹은 익숙치 않은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되고 혹은 또 일정 시간 이상이 되면 따로 살아볼게요 라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엄마 이제 독립할게요. 뭐 그렇죠. 이런 거요.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아니 이유는 같은 서울에 사는데 왜 독립을 하니? 옛날에는 다 이랬는데 요즘은 그렇죠. 그래 할 수 있으면 해 뭐 이런. 뿐만 아니라 힘들었는데 이제는 가능해진 이유가 뭐 플랫폼
그다음에 무인 상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을 돕는 외주화된 시스템들이 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최소 모수가 늘면 거기에 부응하는 산업이 융성하고 아하. 그를 기반으로 혼자 사는 삶이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더 많이 구비되는 거죠. 핵가족이 더 쪼개져서 쪼개질 줄 몰랐는데 더 이상은 쪼개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제 개인으로 개인으로 쪼개졌다. 그렇죠. 책에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가족에서 가는 있는데 이제 족은 없는 사회가 됐다. 그러니까 한자로 파자에 보면 가정을 뜻하는 가가 있고 그다음에 족은 일가를 칭하는 건데요. 근데 지금은 1인 가구가 있잖아요. 예. 그럼 족은 없는 거예요. 하하,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변화라는 게 우리는 먼저 도래했을 때 좀 예. 당황스럽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낯설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일반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냐 하면 이걸 왜 했을까가 떠올라요. 어. 그랬을 때 혼자 살아볼게요. 왜요? 차립, 독립, 그다음에 본인의 삶을 꾸려나가고 싶은 욕망 같은 것들이 있죠. 지금까지는 그게 경제적으로도 시스템적으로도 어려웠기 때문에 엄두를 못 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정해져 있는 항로처럼 살아왔는데 그렇죠. 이제 아닌 것들을 시도해 본 다음에 거기에는 어려움과 즐거움이 함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극복하는 것이고 즐거움은 좀 더 널리 펼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면서 떠오르는 게 자녀들이 그렇게 독립해서 핵개인으로 나가버리면 부모님도 홀로가 되는 거니까 부모님도 핵개인이 되시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 MZ세대 젊은 층에만 국한된 어떤 트렌드가 아니라 세대를 불문하고 핵개인이 되는 거네요. 네, 이번에 시대보라는 그런 책을 내면서 거기 따르는 부제를 핵개인의 시대를 쓴 건데요. 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핵개인의 세대가 아닌 거예요. 핵개인의 시대입니다. 그러네요. 핵개인의 세대, 뭐 MZ 이런 게 아니네요. 네네네. 세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새롭게 태어난 분들이 생활의 환경이라든지 경험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행동이 다르다고 이제 인식하는 거거든요. 근데 때로는 그걸 타자화시켜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불편해. 이유가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좀 그만큼 잘 안 가시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 그분들은 꼭 칭찬을 원해. 자기에 대한 어떤 동료가 필요해 그러는데요. 누구나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칭찬은 다 원하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뭐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그런 건데 누구는 펼치고 싶은 거고 누구는 좀 감추는 거고 이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세대로 인식한다는 것은 마치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좀 이렇게 타자화시키는 부분들이 좀 보여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고 우리 사회가 혼자 살 수 있도록 변하고 있다면 나이가 드신 분도 핵개인이 될 수 있고요. 젊은 분도 예전의 관습을 계속 고수하면 그때는 핵개인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핵개인의 시대가 보여주는 어떤 시대적 특징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핵개인들이 이렇게 많아지면 그런 시대가 이제 왔단 얘기잖아요. 앞으로 더 올 거란 이야기고 그럼 뭐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대비하잖아요. 자기 주체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결정을 본인이 하려고 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야 돼. 혹은 이런 것이 당신의 의무야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았죠. 네. 이유가 생산의 모둠도 그렇고 생활의 환경도 그렇고 일단 집단을 기반으로 했어요. 저 어렸을 때 맨날 하던 얘기 그거였어요. 튀지 마. 튀지 마. 그다음에 가운데 있어. 부모님들이. 그다음에 저희 또 자랄 때만 하더라도 한 반에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늘 들었던 게 조용히 해. 조용히. 떠든 사람 이름 적어 뭐 이런 내용들이었단 말이에요. 비령아 그 머리 좀 기르지 마. 튀면 안 돼. 그건 제가 20년째 듣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좀 어색해하고 그다음에 함께 가는 것들을 더 추종하는 작업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자기의 특성과 자기의 애호를 발견하고 그를 기반으로 자기를 펼치는 작업들이 더 필요한 상태로 가고 있죠. 더 나아가서 AI가 오면 네. 평균은 사라져요. 평균의 세대. 왜냐면 러닝해서 가운데 있는 그런 중간 값을 전부 다 AI가 대체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그런 형태의 일반적인 내용들은 기계가 하고 예. 각자는 특성을 널리 알리는 방향으로 더 변화하게 될 거라 더 필요하게 된 겁니다. 되게 중요하네요. 튀지 말아라 했는데 이제는 튀어야 산다. 맞습니다. 첫 번째 특징 그거고요. 네. 또 하나는 효도의 종말이 특징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말입니까? 사실 그 챕터 4의 제목이 효도의 종말 나이 들의 미래예요. 그래서 효도를 없앤다 혹은 효도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이 들에 대한 부분들을 스스로 돌보는 작업들이 좀 더 병행돼야 된다는 부분들을 강조해 드린 거거든요.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핵개인의 어떤 환경적 변화가 그 지능화와 고령화 부분이 있어요.
고령화는 나이 드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부분은 개인이 오래 사는 장수의 의미도 있지만 음흠. 사회가 나이가 드는 거예요. 지금 아. 생애 출생률 자체가 맞네요.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중위 연령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았으면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나이 드신 분들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좀 튼실했어요. 음흠. 1960년도에 한국의 출생률이 6.0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6남매라는 게 일반적인 집안의 구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포스터는 네.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계속 줄였죠. 그럼 너무 많이 낳지 말자. 가족 뭐 계획 이런 거 짜지 네네. 않았습니까? 재밌는 건 70년도도 4.5거든요. 아, 예. 80년도가 2.86이니까 3남매예요. 예, 그래서 3남. 한국이 재밌는 게 몇 년생이세요? 70년생이세요. 그러면 네. 4남매죠? 그럼 맞습니다. 근데 이런 국가가 잘 드문 게 급격히 줄었거든요. 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할머니 할아버지 모실 수 있는 사람들이 6남매가 4남매를 낳으면 20명이 넘어요. 맞네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자녀 10명이란 그런 연한이 슬프게도 짧았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돌보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럼 경감됩니다. n분의 1에 n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 환갑 되시면 63년생인데 90년도쯤에 결혼하셨어도 아이의 숫자가 2명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장수하시니까 당연히 뭐 아드님이나 따님 한 분 계신데 그분한테 환갑부터 모셔 그러면 40년을 혼자 모셔야 되는 거예요. n분의 예. 1이 더 이상 안 되는 그렇죠. 시대. 예, n이 그러네요. 1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람에게만 의지하는 시스템들이 제도나 시스템, 연금 아니면 로봇이 효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 말이죠. 작가님. 예전에는 내가 아이들한테 그냥 모든 걸 쏟아붓고 뭐 돈이며 노력이며 내 건강이며 모든 걸 쏟아부어서 얘를 잘 키우면 얘가 나중에 내가 힘없고 나이 들었을 때 나를 돌봐주겠지가 당연한 메커니즘이었다면 그게 90년도의 서베이였어요. 그쵸. 90년도쯤에 뭐였냐면 내 노후는 아이에게가 90% 가까이 나옵니다. 90% 예. 가까이가 그때만 해도 당연히 자손이 돌보는 거였어요. 사회 안전망이 좀 작았고 예. 그걸 떠나서 아이에게 투자한 비용도 크지만 그 아이가 향후에 더 큰 자산을 만들 확률이 높아요. 그때 예. 나왔던 말들이 뭐였냐면 7, 80년만 하더라도 우골탑. 그러니까 소를 팔아서 대학에 보냈기 때문에 상아탑이 아니라 우골탑이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게 적절한 형태의 투자일 수도 있어요. 이유가 자산의 크기는 계속 줄어들 수도 있지만 네.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성취가 커질 거기 때문에 예.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온당하고 그를 기반으로 돌려받는 작업들이 효도라고 불렀었죠. 경제적인 거네. 그게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면. 얘 아이를 잘 키워서 이 아이가 나중에 돌봐주는 게 경제적이었고 네네. 또 형제도 여럿이었기 때문에 자녀들의 부담도 덜했는데 덜했죠. 이젠 핵개인의 시대, 더 이상 그걸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라면 부모님들도 뭔가 좀 변해야 할까요? 이미 알고 계세요. 지금 제가 만나 뵙는 분들이 이제 장년층들이 계신데 뭐 예를 들어서 자녀분들께서 나중에 그만큼의 경제적 지원을 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돈만 안 가져가도 다행이죠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나름의 자립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예. 다만 이제 기존의 관습과 문화라는 것이 그만큼의 어떤 변화를 아직까지는 못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얘기를 좀 적게 한 건데요. 이미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 중이세요. 그렇죠. 지금은 뭐 저 같은 중년 세대들도 다 뭔가 기대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럼요. 얘한테 투자하면서 뭘 기대한다 이건 어렵다는 효도가 약간 불공정 거래 같은. 그러니까 이제 예전 같았으면 키워주셨으니까 당연히 되갚아야지 그랬는데 지금은 20년 정도 양육이라면 지금 되갚는 기간이 뭐 60년, 80년 두 분 다 생존에 계시니까 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음. 때문에 올바름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가 이제 목도했기 때문에 하하.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준비하자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지능화가 있어요. 예. 고령화가 현상이라면 지능화는 새로운 형태의 도구의 출현인데 요즘 뭐 키오스크부터 온라인 플랫폼에 수많은 것들을 잘 쓰고 계시죠. 그렇죠. 한국이 또 스마트폰 활용률도 높고 적응력도 뛰어나시기 때문에 또 팬데믹 동안에 열심히 써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자립이 가능할 만큼의 지혜를 얻게 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예전처럼 모든 걸 다 해줘가 아니라 이제 이런 부분들도 내가 해볼게. 그다음에 또 잘 배우시고 또 한 가지는 동료들, 친구들 이런 다른 핵개인들이 도와주세요. 연대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현행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자, 커다란 특징들 몇 가지 짚어드렸는데 이 핵개인의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뭐 당연히 생깁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야 어떤 돼요? 거냐면 지금까지 환경적인 형태의 지원이 불비했거나 혹은 여러 가지의 상호 구조라는 것이 의무처럼 다가왔기 때문에 그만큼의 여유를 못 가진 분들도 계세요. 예.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핵개인이 온다는 게 뭐 우리가 보기에 마뜩지 않거나 혹은 환영하거나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 마치 장마철에 비 온다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비가 어쩔 와요. 예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그거는 오는 거기 때문에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채비를 갖추는 거예요. 네. 비가 온다면 우비를 혹은 우산을 아니면 하천에 나가지 말아야겠죠. 아.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어떤 거냐면 이연된 보상이나 여러 가지의 불비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음영을 우리가 시스템으로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사회가. 예, 지금까지 뭐였냐면 각자 도생처럼 각 집안에서 상호부조, 사적 부조로 그거를 케어해 온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 각자가 본인의 삶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립된 개인으로 선다면 예. 핵개인의 연대 속에서 생기는 어떤 음영지를 사회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하, 마지막 마무리까지 참 좋았습니다. 핵개인이라는 시대, 핵개인이라는 낯선 단어가 이제 익숙해져야 하는 시대가 왔다. 나중엔 이 단어를 안 쓰실 거예요. 그렇게 되겠는 더 이상 핵가족 안 쓰듯이 그렇죠. 그 사회의 특징 알고 우리가 사회가 함께 도와야 한다는 결론까지. 송기령 작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속보들이 좀 들어오고 있네요. 당 체질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 이 속보 전하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라디오 청취자는 인사들과는 인사 나누고 유튜브로 조금만 더 갈게요. 저는 송기령 작가께서 그 댓글쇼 5분은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사전에 들어서 본방송에서 후다닥 닫고 이제 보내드리려고 인사를 하려고 일어났는데 5분은 된다. 5분은 된다. 이러셔. 그럼 앉으세요. 작가님 고맙습니다. 이게 생방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진짜 5분만 워낙 바쁘신 네. 분이어서 5분만 내주셨어요. 아니 일단 유튜브니까 조금만 네네네. 편하게 하셔도 돼요. 그 머리는 지금 20년째 기르고 계세요? 거의 그렇죠. 예. 머리 감기 불편하진 않으세요? 이제 이렇게 되면 머리 긴 분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어렸을 때 누님들이 말리기 힘들어 그러면 그걸 몰랐거든요. 누님들이. 예,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쩌면 이렇게 머릿결도 좋으시고 또 얼굴 형태가 예쁘셔가지고 이 싹 묶는 이 머리가 잘 어울려요. 부러워요. 변화한 다음에 그런 표정과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것 같아요. 머리를 그렇게 하고 나니까 또 얼굴형도 변해요? 네, 그러니까 표정도 바뀌고 옷 모습도 바뀌고 그렇죠. 적응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 머리 기르기 시작하신 거예요? 출발은 뭐 당연히 이런 형태도 어울리지 않을까에 대한 조언을 받은 거죠. 전문가에게. 근데 그것보다도 이거였어요. 좀 달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똑같으면 재미없잖아요. 튀어야 산다. 그것보다는 저희 팀에서 함께 연구한 도반이 얘기해 준 얘기인데요.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네. 세상의 다양성에 기여하고 싶대요. 되게 멋있다. 네. 되게 멋있다. 세상의 다양성에 기여하고 싶다. 여러분, 이제 부모님들이 지금 젊은 층들 듣고 계시잖아요. 너 그 튀지 말고 중간쯤 해. 평범하게 살아 이러면은 그 얘기하시면 돼요. 어머니, 아버지, 저는 세상의 다양성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런 워딩을 쓰는 분은 믿을 수 있어요.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행동한 게 아니니까요. 멋있네요. 그래서 뭐 기르기 시작하신 머리가 20년. 근데 네네. 이제는 AI 시대가 되면서 정말로 평범한 거 튀지 않은 걸로는 경쟁력이 없는. 네네. 이젠 튀어야 사는 세대가 왔다. 네, 평균은 기계가 가져가고 사람은 독특함에 대한 부분으로 승부 보는 걸로 이제 역할이 나눠지기 시작한 거죠. 그거 되게 좋은 얘기예요.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요새 하냐면은 책 얘기하고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때는 만화를 보면 선생님 몰래 이렇게 만화 막 등판 스매싱, 공부 안 하고 만화를 그리면 아이고 이런 거였는데 요즘에 웹툰 작가들 만화 그리시는 분들 얼마나 잘 나가요. 애니 고등학교에 학원에 막 있죠. 근데 그것도 좀 슬픈 얘기인 게 이거 맘대로 해 좋아서 해 이게 있고요. 네. 야, 웹툰 작가가 잘 번댄다. 웹툰 해 그러니까 그거 해라. 그건 좀 슬프죠. 왜 그러냐면 그건 그건 성취의 아니고. 결과를 원하는 거지 과정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묵묵히 좋아야죠, 그냥. 그 묵묵히 좋아야죠. 네. 요새는 어떤 분야든 정말 자기가 좋아서 모든 걸 다 바치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럼요. 네, 그러니까 평범하게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거 딱 골라서 열심히 해. 그러면 어느 분야든 성공할 수 있어. 예전 같았으면 지역적으로 우리 시장의 장터가 크게 작았기 때문에 작은 마켓이 그만큼의 영위 가능한 수준의 어떤 수입을 보장 못했거든요. 네. 근데 글로벌로 가면 네. 숫하게 있을 수 있어요. 맞아. 그래서 그만큼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네. 다만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뭐요? 시장이 글로벌이면 내 경쟁력도 글로벌이어야 돼요. 맞네.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서 글로벌에서도 충분히
소용될 만큼을 가지지 못하면 오히려 위험성이 생겨요. 좁고 깊게 들어가서 글로벌에서도 싸울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좋아하는 걸 해야죠. 좋아하는 맞네. 건 말려도 하니까요. 맞네요. 제가 삿갓 있잖아요. 삿갓. 네. 예전에 도깨비였나요? 뭐였나요? 무슨 프로그램이 되게 킹덤이었나요? 네. 해외 넷플릭스에서 예. 유행할 때 갓이 거기에 등장할. 그래서 아마존에서 갓을 파는 저 지역의 어떤 분의 이 상품이 엄청나게 불티나게 팔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너무 아름다웠어요. 예. 아마존이라는 플랫폼, 아마존이라는 시장, 온라인 시장 이게 등장하면서부터 정말 좁고 깊게 특이하게 튀게 어떤 것을 잘하면 네. 경쟁력을 갖는다. 그러려면 해야 되는 게 글로벌 센스를 갖춰야 되고 예. 글로벌의 장터에 나갈 수 있을 만큼의 태세를 갖춰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결국 하이브리드예요. 예전 것도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새로운 것도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현행화가 요구되죠. 재밌는 건 그 갓이 예. 이름이 모자인데 이름이 갓이라고 그래가지고 맞아. 잘됐다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참 인생은 세렌디피티 연속인 것 같아요. 말씀 참 잘하세요, 우리 송기령 작가님. 바깥에 누가 갓을 가지고 오 멋지네요. 갖고 진짜. 보세요. 갑자기 어디서 난 갓이에요, 그거? 이게 세렌디피티죠. 우리 엔지니어가 갑자기 갓을 들고 왔어. 그거 어디 소품실에서 갖고 왔어요? 왜가? 들어와 보세요. 갓 가지고 들어와 보세요. 멋지네요. 어떻게 저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저희가 라디오 드라마를 안 한 지 오래돼서 소품실이 없는데 저거를 지금 어디서 예, 빨리 갖고 들어오세요. 갖고 들어올 거면. 아니 진짜 작가님 우리가 이제 핵개인의 시대 이야기하다가 이야기가 신기해서 와 신기하네요. 어디서 났어요 이거? 이강민의 잡지사라는 저희 저녁 프로그램 라디오에서 종종 이걸 쓰고 방송을 대단하시네요. 한대요. 이것도 재밌죠. 왜냐하면 보이는 라디오니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튀어야 사니까. 여러분 욕 가십니다. 핵개인의 시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질문에 어떤 게 많이 올라왔냐면 핵개인의 시대가 세대가 아니다. 어느 세대든 이제는 다 핵개인의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나는 나이 먹었기 때문에 좀 두렵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 노인분들은 핵개인의 시대를 이걸 어떻게 대비하지? 내가 어떻게 즐기면서 살 수 있지? 내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좀 주세요. 제가 책을 낸 다음에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많은 리스판스를 받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내가 그러지 않았군요 이거였어요. 내 삶의 방식이 핵개인이었군요. 그런 얘기를 난 이미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몰랐는데. 좀 위안을 얻었습니다라는 게 꽤 많았고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 나이 드신 분들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의명제는 당연히 있는데요.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팬덤 문화 같은 경우에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세요. 예를 들어서 스밍 하시고요. 스밍이면은 스트리밍을 서비스에 가입하셔가지고 특정 가수의 노래를 많이 들은 다음에 음원 사이트에서 우리 가수 랭킹 올려야 되니까 1등 만들어주기. 그렇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그걸 하세요? 다 하세요. 그거를 서로 가르쳐 주세요. 50대 청년은 스밍쯤은 가르쳐 드려야죠.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명웅 씨가 콘서트를 했는데 올림픽 체조 경기장이 15,000석까지 가능한 곳이에요. 거기가 6일치가 솔드아웃 됐어요. 와, 다 매진됐어요. 1분 이내. 1분 만에요? 동시 접속자 40만 명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따님 아드님들이 도와주신 것도 있죠. 광클에서. 근데 뭐가 나오냐면 언제까지 자녀들에게 의지하겠습니까? 우리 배웁시다. 이런 것들도 엄청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알게 된 게 뭐였냐면 애호가 생기면 새로운 형태의 기회를 배우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고요. 그만큼의 애호를 뚫고 갈 만큼의 혁신의 동력이라는 게 자립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따님 아드님이 없거나 혹은 그분들이 바쁘시거나 그랬을 때 하염없이 기다린다는 건 천수답이니까 그렇지가 않고 내 스스로 배워야지라는 것들을 동료가 계속 도와주고 있는 상태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요. 또 한국에 있는 분들이 현명하시기 때문에 수용성이 높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다만 이제 그걸 돕는 연대가 가능할 만큼의 네트워크를 만드셔야 되고 그분들과 교류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매너에 대한 부분들을 역시 또 새롭게 이렇게 갈고 닦는 작업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명웅 씨의 중장년, 노년층 팬들을 보면서 중장년 세대, 노인 세대가 핵개인의 시대에 잘 적응할 수 있겠구나를 보셨다는 말씀이에요. 이미 적응하시는 걸 봤고요. 그다음에 그게 전파되는 걸 본 거예요. 왜냐하면 애호가들이 모이시면 팬덤 문화가 생기는데 이 안에서 강령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강령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가수
그 스타가 이번에 무대에 섭니다. 음흠. 그러면 어떤 색깔 옷 입고 옵시다. 가서 줄 서는 거라든지 대중 문화를 잘 지킵시다. 그거 옛날에 네. H.O.T 팬들이 하고 막 재키 팬들이 하고 하던 똑같아요. 옷 네. 맞춰 입고 네. 풍선 똑같은 색깔 들고 이걸 네네. 근데 그 행동이 단순히 우리끼리의 단합에만 머무르지 않고 네. 예를 들어서 공공장소니까 잘 치우고 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준비들도 요즘 세대를 따라갑니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나옵니다. 먹을 거 싸우지 맙시다. 근데 그거 다 지키세요. 야. 근데 여러분의 어머님도 그렇고 저희 예전에 어른들도 보시면 네. 그 부분은 양보를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뷔페 식당에서 먹다 남은 빵 싸와야 된다고. 버터도 막 예. 휴지에다 이 주섬주섬. 그래서 말씀은 정확히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먹다 남긴 거니까 버린다. 예. 당연히 이걸 싸우는 게 환경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속내는 뭐였냐면 보릿고개. 아, 전쟁에 대한 상처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시다가 우리 스타에게 누가 되는 부분들을 얘기 드리니 이분들이 그걸 지키신 거고요. 하나 더 있는 게 이번에 이명우 씨 팬클럽에 있던 분들한테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예. 아들 따님들이 이명우 씨한테 부탁했대요. 어떻게? 제발 건강 검진 좀 받으라고 말씀 좀 해달라고. 그럼 다 받으세요. 예, 그렇게 말씀을 안 드시다가 그 스타가 얘기하니까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의 그런 선순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의 규칙에 예. 적응을 하셔야 되는데 예. 기존의 방식으로는 관성이 있다가 아하. 그렇지가 않고 연대가 되고 애호가 들어오니까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걸 보게 된 거죠. 아, 연대와 애호 네네. 이 두 가지가 키워드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변화를 저희는 보라보면서 아, 사람이 바뀔 수 있다. 예, 예. 다만 그 관성을 넘어갈 만큼의 동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내부에 있는 분들에게만 의지하지 않고 전체 사회 움직임과 함께 간다는 것들을 이제 보면서 훨씬 더 빠른 방법으로 움직이시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된 겁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김현정의 뉴스쇼를 보시는 노년 세대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아 그래요? 많아요. 많이들 보세요. 그럼 이분들도 나도 뭔가 핵개인의 시대에 잘 적응해서 잘 즐기며 살고 싶어 하신다면 일단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뭔가를 쏟아낼 수 있을 정도 에너지를 쏟아낼 수 있는 그 나의 관심사는 뭐지를 정하시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걸 발견하는 거죠. 발견하는 거. 보통은 유행하는 걸 바라보시기도 하고 예. 때에 따라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걸 보기도 하거든요. 네, 그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건 정말 내 애호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내 욕망을 찾는 작업을 해야 돼요. 아, 그때 필요한 거는 내가 한번 손으로 해보고 예.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실행해보고 예. 이런 작업들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아하, 오케이. 아까 질문 주신 분에 대한 좋은 답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책에 보면 이제 미정산의 세대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네. 그건 또 무슨 얘기냐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어느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억울해가 나와요. 나는 부모님 모셨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안 모신다고 도덕의 문제가 생기고 네. 그다음에 그만큼의 따사로운 정의 문화라는 것이 훼손되는 거 아닌가 말씀하시거든요. 아까 전에 효도의 불공정 네네.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사회 변화가 그러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대물림되면 그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대를 끊는 것이 아마 합의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더 이상 그만큼의 돌려받지 못하니까 미정산 세대가 된다라는 거를 이제 적시한 거죠. 그런 말씀이신 거군요. 어떻게 여러분들 지금 답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 중에도 송기령 작가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를 전망하는 분이거든요. 뭔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지금 올려주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올려주십시오. 이제 곧 가셔야 됩니다. 지금 5분이 넘어가고 있어서 예, 여러분들 핵개인의 시대가 이미 왔다고 보시는 거죠? 이미 왔는데 예. 어떤 분에게는 좀 늦게 오고요. 어떤 분에게는 좀 빨리 와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소설가이신 윌리엄 깁스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미래는 이미 왔다. 다만 균등하게 오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빨리 오고 누군가에게 늦게 옵니다. 핵개인의 시대가 와서 뭐 좋은 것도 있고 불편한 점들도 있을 텐데 뭐 불편한 점들은 뭐? 모든 관성을 넘어가는 행동들 변화는 불편해요. 익숙한 것들은 내가 생각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용이한데 그걸 넘어가는 부분들은 불편하죠. 근데 불편함을 감내해야 되는 이유는 그게 더 이치에 맞거나 전체 공동체에 도움이 되거나 혹은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관성을 넘어간 작업들을 하는 거라서요. 결국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이 미리 하자. 미리 하자. 끌려가지 말자. 준비하자. 이유가 끌려가지 말자. 예, 누군가에게 자립을 계속해서 요구하지 못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상호 간의 행복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사회 합의가 된다면 미리 가자. 저는 이쪽입니다. 한 분이 이 질문 주셨는데 핵개인 시대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심오한 질문 주셨어요. 요새 고독사가 안 그래도 사회 문제인데 일본도 안전망 그렇고. 이슈이기도 하고요. 연대 방식에 대한 문제인데
그 부분은 이제 저도 연구를 좀 더 깊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유가 지금은 변화를 알려드린 건데 채비와 대처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건 아까 얘기하셨던 사회 안전망의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이제부터 저도 연구하고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작가님이 말씀이 굉장히 빠르신데도 지금 한 7분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쪽 창 보시면서 꿀단지들께 커피 2잔 작가님이 나누시죠. 감사합니다. 어느 아이디 좀 주시는 건가요? 닉네임을 옆에 보시면서 닉네임 불러주시면 돼요. 네. 어떤 분께 좀 커피를 드리면 좋을까? 주연님과 꿀잼님께 드리겠습니다. 꿀잼님, 주연님. 네, 제목은 시대 예보 학계인의 시대입니다. 예, 이미 베스트셀러여서 저희가 작가님 모시기도 어려웠어요. 여기까지 함께하고 저는 조금만 더 여러분들과 5분만 더 이야기 나눌게요. 여기서 작가님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송기론 작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배웅 좀 부탁드립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